운전기사 서미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산역 개통 날짜가 오피셜하게 발표가 났습니다. 8월 10일 날 개통 확정입니다. 이 주변의 다산역 예정지 모습도 이렇게 공사가 재개가 돼서 곧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정말 기다리던 8호선 열차를 타고 쉽게 편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낭만열차 출발입니다. 네, 모쪼록 다산역 개통일인 8월 10일까지 계획대로 또 안전하게 착착 일정이 진행돼서 문제없이 개통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다산역 개통 일정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산 신도시 또 생생 정보 하나 드릴게요. 제 사무실에 있는 유승한예들 센트럴 소식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후문 사진인데요. 그동안 후문에는 이렇게 문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후문에도 예쁜 문주를 공사를 해서 멋지게 조명까지 들어오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유승한예들 센트럴은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을 때 다산 신도시의 숨은 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8호선 다산역 개통을 맞이하여서 아주 가까운 단지인 유승한예들 센트럴은 앞으로는 숨은 보석이 아니라 다산을 대표하는 보석 단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동향입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4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체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정제한 물체는 계속 정제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직진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랜 거래 절벽을 탈출하고 한 번 방향을 정하니 쉼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카라라는 게임 아시나요? 어찌 보면 주사위나 가위바위보 이런 것보다도 더 단순한 게임인 바카라 게임인데요. 타일을 제외하면 뱅커냐 플레이어냐에 걸기, 어느 쪽으로 걸기만 해도 되는 그런 아주 단순한 반반 확률의 게임입니다. 자, 4개월이면 대략 16주입니다. 자, 바카라로 대입을 해서 뱅커가 16번 계속 연속으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의 게임은 어느 쪽으로 걸고 싶으실까요? 뱅커? 아니면 플레이어? 통계, 논리, 수학 이런 거 등등 다 논해봤자 어차피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쯤 되면 16번 연속이나 나오지 않았던 플레이어에 걸고 싶어 합니다. 설마 또 뱅커겠어? 이런 이제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나올 때가 됐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 어떤 심리 때문에도 10번째쯤에 이미 미리 그렇게 접근을 했던 그 어떤 누군가는 이미 6연패 중이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다음 게임에 또 배수로 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6연패를 하면은 대부분 올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카라에서 뱅커든 플레이어든 한쪽 방향으로 쭉 거는 기법을 줄타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쭉 줄을 타는 게 경험상 이길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한다면 믿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이런 도박 이런 거에 능통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겐팅 이런 곳에서 몇 번 재미로 이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는 게 답니다. 자, 어쨌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무려 60주 연속 상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성의 법칙뿐만 아니라 가속도가 붙는 그런 느낌까지도 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폭까지 키우면서 2021년 12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폭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현재의 수도권 집값 상승에는 이런 상승의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이 될 거라는 것. 이왕이면 서울 상급지 아니면 어렵다면 최소 경기도의 괜찮은 지역으로 선택을 좀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그 내용입니다.
지방은 앞으로도 쭉 어려울 것 같으니 피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고요. 예전에는 강남권이 오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용성이 오르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여러 서울 지역이 갭 메우기를 했었고 또 그 불길은 수도권으로 번지고 그 불길들이 인천으로 또는 다른 지방 광역시로 번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장은 오지 않을 것 같다입니다. 철저히 서울 수도권과 핵심지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을 그 양극화라는 걸 넘어서 초양극화라는 단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과거의 어떤 그 사례만 믿고 서울이 올랐고 수도권도 올랐으니 이제는 지방의 차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계속 뱅커가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산 신도시 소식입니다. 근 한 2주 전부터 다산 신도시의 흐름이 바람의 속도가 좀 빨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을 걸쳐서 다산 2편의 세상 자이의 30평과 34평에서도 직전 거래보다 좀 더 높은 의미 있는 상승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자이의 30평과 34평 그 물건들 그리고 24평도 마찬가지인데요. 북부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동들이라든지 이쪽 남서쪽으로 향해 있는 동들은 영구 조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뻥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이렇게 뷰가 좋은 것들은 시장의 상황에 어떤 비슷한 시기에 좀 더 우위를 차지하는 프리미엄 효과가 있다라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0평의 그 조망이 나오는 물건이 직전 거래보다 더 높은 7억 후반의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8억 8천 거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금액의 34평 역시 거래가 됐다는 소식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30평이나 34평에서 물건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호가를 올리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상 자이는 푸르지오와 더불어 24평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24평형도 지금 이제 7억 초반, 극초반 7억 천 물건들은 다 나가면서 7억 한 3천 이상 정도는 호가가 다 형성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푸르지오 역시 한 6억 5천 이상에서 호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 현재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4평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3천 이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 분명히 좀 다른 조건이 존재하고요. 또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21평에서도 또 높은 거래가 나오면서 24평의 호가들을 좀 밀어 올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30평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쭉 봤을 때 유승환네들 센트럴에 7억 6천 세가 들어있는 물건이 7억 6천이고요. 그 다음 입주 가능한 물건들은 대부분 다 7억 8천도 지금 입주 가능한 물건들은 조금 어렵고 7억 9천이거나 8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도인 분들도 이제 팔려다가 금액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가야 할 집의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더 여러 번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평도 호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34평 같은 경우에는 층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아직은 8억 초반대 물건들이 있습니다. 층이 좀 낮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입주 가능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때 층이 조금 낮다라고 하면 아직은 8억 초반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있고요. 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갭 투자로 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는 8억 초반대의 물건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정 층 이상이고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한 물건은 이제는 대부분 한 8억 4천, 5천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 리딩 단지들은 9억을 더 넘는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매수자분들하고 제가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또 여러 번 언급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세입자가 살고 계시는 경우, 세입자분이 이제 만긴 날 퇴거를 하기로 한 경우면은 이제 매수자분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입주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 임박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세입자분하고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하실 내용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분이 만기 되기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되는 사이에 임차인 분이 나는 더 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권리인데, 현 임대인이 내가 들어갈 거예요 의 주인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매매가 일어났을 때는 만기 6개월 전에 소유권을 바꿔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는데, 이렇게 판례가 나왔죠.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나온 부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게 그냥 현 임대인, 현 주인, 매도인으로 제한하기는 어렵고,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그 양수인, 즉 매수자분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물론 만기가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그 기간이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이 계시는 집을 팔고자 하실 때나 또는 사고자 하실 때는 살고 계신 분의 세입자분과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체크하면서 원만하게 서로 잘 협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산 신도시에 지금 이렇게 여러 건의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직 실거래가에 반영이 되는 속도는 한 박자 두 박자 늦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좋은 집을 제가 잘 사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이런 고급 정보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예, 저도 제가 이제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좀 더 자세한 어떤 상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사무실에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좀 더 고급 정보, 유용한 정보, 더 나가서 본인한테 맞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부동산 파트너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산 신도시의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올라온 것들 정리해 놓은 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8월 10일 8호선 다산역 개통 확정 소식과 함께 이번 한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또 한 주 동안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